겉에 있는 근육이 승모근이고, 승모근이라는 근육이고, 이 승모근을 벗겨놓으면 이 안에 있는 근육이 극상근이에요. 그래서 겉에 있는 근육은 승모근이고 속에 있는 근육이 극상근이다. 자, 극상근은 어깨에 연관되어 있는 코어 근육, 회전근개 네 가지란 근육이 있는데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과하근 이 네 개의 근육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회전근 그래, 회전근. 그래서 회전근에 문제가 왔다.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이렇게 말 들었잖아요. 아, 그 말은 네. 극상근 요 네 개의 근육 중에서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을 때 회전근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왜 회전근이라고 그러냐? 어깨는 돌아가거든. 회전되거든. 예, 유일하게 우리 몸 중에서 360도 회전되는 게 뭐냐면 어깨. 그 어깨는 날개다. 날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날개에 이 근육을 관장하는 근육이 크게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를 회전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깨를 밖으로 젖힌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외전할 때, 이 어깨를 외전할 때,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네. 내전, 안으로 네. 네.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외전할 때, 외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큰 부하로 부상을 입기 쉽다. 회전근개는 네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근육이라 한다. 만약에 극상근이 파열이 되면 보조해 주어야 할 팔을 올릴 수가 없고 보조 없이 팔을 들면 가동 범위 이후에 처음과 끝부분에서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정지부에 견우라는 혈자리가 있다. 네? 견우라는 혈자리가 있대요. 자, 극상근은 어깨 통증의 주범이다. 줄 긋고 어깨가 아픈 이유는 뭐 때문에 아프다? 극상근 때문에 아프다. 어깨가 네. 아픈 건 왜 아프다? 극상근 때문에 극상근 아프다. 때문에 아프다. 극상근은 어디에 있다? 여기 승모근 겉에 있는 거, 요 승모근 껍데기 한번 벗기면 요 속에 있는 근육이 극상근이다. 그래서 이 극상근 중앙에 있는 것이 뭐다? 견정이라는 혈이 있다. 견정. 자, 이 정. 견정은 정자는 무슨 정자다? 우물정자다. 우물은 뭘 의미하냐?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견정이라는 혈을 눌러줬을 때 여기를 꽉 눌러주면은 이게 혈자리니까 여기에 혈액이 모여. 그래서 어깨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 극상근이 뭐냐? 어깨 통증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극상근에 문제가 오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팔을 올릴 수 없다. 몇 도? 30도. 그래서 이거 뭐냐? 요 정도. 팔을 요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요 올리면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올려 아픈 거예요? 이거 어디 문제라고요? 극상근의 문제다. 30도, 참고로 30도, 얘 30도잖아요? 대충? 요 네. 정도밖에 팔이 안 올라가면은 어디가 문제다? 여기가 문제고, 여기는 올라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직각이잖아요. 90도.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요 정도. 근데 여기 위에는 더 못 올라가는 거야. 요 위에는. 여기 못 올라가는 거야. 90도까지는 어디냐면요. 삼각근이에요. 삼각근은 어디냐? 여기. 여기 근육. 여기 근육. 그래서 우리가 때리잖아. 때리잖아요. 아이고, 삭신은 쑤셔. 할 때 때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때리지만, 여기도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 근육이 뭐다? 삼각근.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오면 어떤다? 팔이 여기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가 문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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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척추,
척추 라인. 네? 이걸 뭐라 그러냐? 척추 기립근 그런 거예요. 척추 기립근. 들어보셨어요? 척추 라인에 딱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어디를 풀어줘야 되느냐? 등 쪽, 여기 등뼈, 등 척추 양 옆에 기립근. 요 기립근을 풀어줘야 내 팔이 올라간다. 그래서 극상근, 여기 근육은 어깨가 아픈 주범인데 얘가 문제가 오면은 팔을 이 정도밖에 못 올린다. 응? 이 정도밖에. 그리고 어깨 아파서 잠을 못 자. 어깨 아파 잠 못 자. 예, 얘 문제야. 수저질이 안 돼요. 밥을 못 먹어. 수저질. 예, 수저질이 안 돼요. 빗질이 안 돼. 빗질. 빗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깨에서 뚜둑 소리가 나요.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요. 극상근의 문제. 세수를 못해. 세수를 못해. 열중셔 안 돼. 예, 이게 뭐다? 극상근의 문제다. 근데 거의 모든 어깨는요, 거기서 와요. 예,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극상근에서 외워야 할 게 뭐냐? 어깨의 모든 통증은 극상근에서 온다. 거기서 문제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수저질, 빗질, 양치질, 세수, 잠잘 때 어깨 아파. 그리고 팔을 이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야. 이게 뭐다? 여기에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10번. 소원근이에요. 소원근. 10번을 먼저 봐요. 소원근입니다. 소원근을 우리는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어깨가 통증이 오는 이유는 여기가 오는데, 그럼 여기를 풀어주느냐? 아니에요. 어디를 풀어주느냐? 소원근. 그림을 보면요. 겨드랑이 뒤쪽, 요 라인. 여기 라인을 풀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혼자 푸느냐? 폼 롤러로 풀어요. 폼 롤러로 풀고, 내가 누구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를 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육이 무슨 근육이냐? 소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에? 자, 여기 뒤쪽은요, 소원근이고요. 여기 앞쪽은요, 가슴이라고 해갖고 소흉근이에요. 에? 소흉근. 여기 뒤쪽은 어느 때 풀어줘야 되냐? 어깨 아플 때 여기를 만져주는 거고, 여기는 어느 때 풀어주는 거라고? 여기는 팔이 저릴 때. 그리고 가슴이 등이 굽었을 때. 에? 이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말렸을 때. 가슴이 쪼그라들었을 때. 가슴을 펴라. 네, 그랬어요. 이때 작용하는 근육이 여기 소흉근이다. 등이 굽어 있거나 또 팔이 안쪽으로 말려 있거나 손이 저리거나 이럴 때 반드시 여기 근육. 또 하나,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여기 아까 흉쇄 유도근육 했을 때 경동맥이 지나가는데 여기서도 물론 여기 근육이 중요한 근육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근육을 많이 만져주라. 여기 여기 등 뒤쪽에 소원근은 뭐냐? 어깨 치료 포인트다. 어깨 치료 포인트. 거기는 반드시 그걸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극하근 아래쪽에 붙어있는 원뿔명으로 근육으로 대원근과 이름은 유사하지만 기능과 지배식은 다르다. 이런 몰라서요. 소원근은 상완골을 뒷부분으로 열중시어 의미하고 극상근과 극한과 하근을 보좌한다. 몰라서요. 어깨를 벌리거나 펼 때 삼각근 뒤쪽 섬유와 상완골도 고정시킨다. 네, 어렵죠? 소흉근은 대흉근을 관리해준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어깨가 아플 때, 여기 겨드랑이 뒤쪽 라인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구나. 눌러줘야 되는구나. 그 근육이 소원근이구나.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극하근. 예, 극하근은
극하근은 다른 거 견갑 하근과 같이 50견을 치료한대요. 50견. 50견을 치료하는데 극하근이 문제가 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여성들 브레이저 끈을 혼자 못 풀어요. 자, 이렇게 하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의 문제다? 극하근의 문제다. 브레이저 끈을 혼자 못 풀어요. 어깨 뒤에 있으면서 어깨 중앙부에 위치했다.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어깨 움직일 때 작용하는 근육. 어깨 아파서 잠을 못 잔다. 극하근을 의심해라. 어떤 때 극하근은 견갑골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근육으로 되어 있고 소음근과 마찬가지로 위팔을 가쪽으로 이렇게 경하는 근육이다. 그건 이해 안 되니까 이해도 넘어가고 야구 피칭, 야구 피칭 그리고 배구 스파이크 이때 작용하는 근육이 극하근이다. 극하근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이게 뭐다? 천종혈이다. 그래서 저는 견갑 하근을 뜯고 천종혈을 눌러서 50견을 치료해라. 그래서 제가 천종혈을 많이 만져보라겠습니다. 그 천종혈에 해당하는 근육이 무슨 근육이다? 극하근에 있는 근육이다. 예. 그래서 야구, 피칭, 배구, 스파이크에서 많이 통증을 야기한다. 목 디스크 있는 경우 극하근이 악화되어서 모유 수유와 연관되어 있는 근육이다. 예. 모유 수유가 못할 때, 모유 수유가 안 될 때 작용하는 근육이 극하근이다. 극하근의 문제로 짝가슴이 되고 쇄골뼈가 돌아간다. 대인근하고 연관이 있다. 천종이라는 혈자리가 있다. 이곳은 극하근은 모유 수유, 유방 관리에 중요한 혈자리이다, 근육이다. 그런데 이 천종은 오른쪽 간하고 연결되어 있고 왼쪽은 부정맥과 연관이 있다. 심장. 그래서 오른쪽은 거의 전체적으로 간이 왼쪽은 전체적으로 심장.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프면 왼쪽 어깨가 아픈 것이고요. 일을 많이 해서 오면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러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견갑 하근. 견갑 하근은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뜯어서 풀어라. 꼬집어서 당겨라 이랬습니다. 견갑골 제일 뒤쪽 아래쪽에 있는 근육은 꼬집어서 위로 당겨주어라 제가 그랬었습니다. 일명 치료의 신이다. 50견일 경우 뜯어서 관리해라. 견갑 하근을 잘 관리하면 팔을 외전 위로 올릴 때 통증이 완화된다. 대원근, 강백은 함께 경관절을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기능과 함께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극하근과 소원근을 가쪽으로 돌리는 힘에 균형을 하면서 견갑 상완관절의 앞부분을 안정시킨다. 쭉 넘어가고 우리가 아래 할 거. 50견의 원인이 되며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이다. 결론적으로 50견은 심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오른쪽이 아닌 왼쪽이 50견이 왔어요. 심장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오른쪽이 50견이 왔어요. 이거는 간의 기능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50견이 왔다. 간의 에너지가 왼쪽에 50견이 왔다. 심장의 에너지가 약해져서 오는 거다. 간은 쉬어야 되는 거고 심장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심장과 관련이 있으며 견갑 하근의 이상 증세는 특히 새벽 시간에 통증이 일어나 목과 어깨에 영향을 준다. 겨드랑이 가운데 부분인 극천혈을 풀어주면 배가 된다. 극천혈은요 무진장이 아픕니다. 여기 한 가운데를 뭐라 그러냐 극천혈. 왜 그러느냐 극천 하늘이 맞다 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맞다 왔어요. 하늘이 맞다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자리가 극천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겨드랑이는 뭐가 있느냐 림프절이라고 해가지고요. 림프 순환에
길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땀이 잘 난다. 땀이 난다. 겨드랑이가 색깔이 검정색이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독소가,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 중에서도 극천혈, 가운데 혈자리, 이거를 풀어주면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나 누를 때 엄청 아프다. 12번 삼각근. 삼각근은 중요한 거. 자, 넘어갑니다. 삼각근 여기 말하고 여기 근이 삼각근이에요. 삼각근은 전중하고 나눠진다 그래요. 포인트가 뭐냐? 가짜 통증의 포인트다. 가짜 통증. 그래서 우리가 날이 춥고 좀 날씨가 비가 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막 삭신 쑤시면서 아이고 어깨야 만지거든요. 이거 만져요. 여기를 만지는데 여기는 뭔 통증이라고? 가짜 통증이라고. 가짜. 어디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 건데 내가 느낄 때는 일기예보 느낄 때는 어디가 여기가 아픈 거죠. 여기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때리고. 네. 그러나 여기는 뭐다? 가짜 통증이다. 이유는 왜 그럼 우리가 여기를 만질까? 왜 여기를 만질까? 이 삼각근이라는 근육은 어깨 모든 근육을 이 삼각근이 꽉 덮어요. 얘가 다 이렇게 내려갈 근육이 있는데 옆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내려서 이 근육이 이 모든 근육들을 싹 덮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아픈데 마치 여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이 삼각근은 가짜 통증이다. 자, 삼각근은 인체에서 360도 회전하는 유일한 관절을 싸고 있다. 뼈에 붙어있지 않고 운동성이 좋아서 팔에 360도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삼각근은 압통이 빈번하게 발생되어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무통 근육, 둔한 근육으로 불린다. 일반인들이 팔 주사를 맞을 때 작용하는 근육이 삼각근이다. 지배신경은 애과신경. 뭐 이렇게 또 나오죠? 네, 나오죠? 네, 나오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다가 어디냐? 제일 밑에 뭐라겠냐? 팔을 옆으로 올리는 경우 90도까지는 삼각근의 지배를 받는다. 아까 그랬죠? 30, 요거는 요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 극상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여기까지밖에. 그럴 때 어디 풀어줘? 여기를 풀어준다. 이거. 팔이 안 올라갈 때. 직각 90도만큼만 올라갔을 때만큼은 풀어줘야 할 근육이 바로 여기 근육이다. 네, 그렇게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0견은요. 참고로 여러분 50견은 어깨만 풀면 안 돼요. 어깨도 풀고 어디 여기 다 풀어야 돼요. 여기 소흉근 또 중요한 근육 요 쇄골뼈 밑에 요 쇄골 하근 여기는 필수로 풀어줘야 돼요. 필수로. 네. 그래야 이 팔이 올라갑니다. 자, 13번 두판상근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두판상근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났을 때 목 떨면 아이고 목이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이야 자꾸 문 열고 나오는 거. 이 근육이 뭐다? 두판상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목이 아프면서 머리가 두통이 심하다. 두통이 심해. 목이 아프면서 두통이 심하면 어디를? 후두골을 눌러주고 목이 아프면서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린다. 그러면 어디요? 그 경추 4번 밑으로 눌러주라. 그렇게만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소흉근. 소흉근은 중요해요. 소흉근은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 소흉근은 어디 있냐? 여기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소흉근이라 한다. 그래서 치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흉근 봅니다. 디스크 자체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을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나 허리 자체가 눌리지 않고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좌골신경통 또는 이상증후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나 목 디스크 역시 쇄골하정맥과 쇄골 라인에서 압박을 당하면 팔에서 목과 어깨 부분에서 정중 라인에서 감각이 둔해진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 솔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여기서 멀쩡한데 소흉근에서 문제가 와서 팔로 내려가는 증상이 내려가서 팔이 붓거나 팔이 저린다. 아까 제가 얘는 얘기했어요. 팔이 저릴 때 손을 뒤로 빼봐라. 손을 뒤로 빼봐라. 그랬을 때 괜찮으면 어디에 문제라고요? 소흉근의 문제다. 소흉근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를 만져주어라. 그 말입니다. 고객이 와서 팔이 저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목 디스크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목 디스크 단정을 짓고 그 증상 자체가 목에서 오는 증상 자체로 팔로 내려가는 증상을 봐야 하는데 팔이 저려서 내려가는 증상을 인지했을 때는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네. 올려보라겠고 내려보라겠죠. 네. 올렸을 때 괜찮으면 사각근, 내렸을 때 괜찮으면 소흉근 여기를 풀어 주어라. 자, 중간쯤에 우리의 왼쪽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림프의 70%가 왼쪽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다른 근육이 위축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소흉근이 짧아져서 여기 겨드랑이 근육이 짧아지면 어떤 증상이 오느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관계에 압박이 생긴다.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원활하지 않다. 참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근육 첫 번째 소흉근, 두 번째 쇄골 하근, 세 번째 흉쇄 유돌근, 네 번째 교근, 다섯 번째 측두근. 이 다섯 개 근육. 이 다섯 개의 근육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 소흉근, 두 번째 흉쇄 유돌근을 꼭 해라. 네. 다음은 더 좋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소흉근, 흉쇄 유돌근을 꼭 만져. 그리고 구안화사,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어디? 여기 근육을 만져라. 아시겠죠? 네. 요 두 개만, 여기 근육하고 흉쇄 유돌근만 그렇게 이제 중요하시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흉근이 짧아져서 심장으로 들어갈 혈관의 관계에 압박이 생긴다면 심장에 들어갈 혈액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흉근의 관리는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충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혈관계의 증상과 개선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 소흉근이다. 네. 그냥 근육으로만 저리고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우리 심혈관 질환에도 가장 영향을 주는 근육이 소흉근이다. 뇌로 연결되는 근육 중에 중요한 근육이다.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흉근에 대한 포인트 요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장요근. 대흉근도 지나가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요근이 또 중요합니다. 장요근이란 장골근과 대요근이란 두 개의 근육이 합쳐져서 장요근이라고 한다. 이 장골근은 횡격막에 붙어 있으며 근육으로 허리와 골반, 심하면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바로 세워주는 축이 되는 근육인데 이것이 짧아지면 오리궁뎅이가 되고 대퇴근막장근하고 장경인데 영향을 주면서 무릎에도 영향을 준다. 장요근, 다리가 약해지면 대퇴골 쪽에서 왼발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서 있을 때 통증이 오기도 한다.
이때에는 밸런스를 고쳐야 되는데 장요근은 실질적으로 소장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왼쪽을 밀어주면서 자극을 주고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랬어요. 허리가 아플 때 어디를 만져라? 엉덩이를 만져라. 또 어디를 만져라? 복부를 만져라. 복부 어디? 복부 어디라겠어요? 배꼽과 옆구리, 배꼽과 옆구리가 있는데 배꼽 라인을 쭉 옆구리 타고 가서 옆구리가 있는데 배꼽과 옆구리 그 한 중앙 가운데 여기를 눌러주어라. 여기를 눌러주어라. 여기가 눌러주면 자 눌러준데 자 배꼽에서 옆구리는 왼쪽도 있고요. 오른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눌러주라. 왼쪽을. 기억나시죠? 왼쪽을 눌러주어라. 이 왼쪽에 있는 근육이 무슨 근육이다? 장요근이다. 이 장요근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장요근이 짧아지면, 이 근육이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엉덩이가 오리공댕이 된다. 오리공댕이가 되고 나이 먹어서 허리가 구부러진다. 허리가 구부러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하루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들,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운전하시는 직업군들, 그리고 또 뭐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우리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증상이냐 자꾸 몸을 숙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근육이 어떻게 돼? 짧아져. 그래서 이게 근육이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몸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요근을 늘려줘라. 그 운동이 뭐라겠냐? 그 운동이 런지 운동이라. 했어요. 기억나죠? 장요근이 그래서 여기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근데 여기 근육에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아까 말했지만은 대퇴근막장근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내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어 그러면 다리가 아파. 그럼 그거 어디 때들이냐 여기 그래서 여기 벨트 라인에서 바지 벨트에서 손을 쫙 펴 이렇게 피면 벨트에 딱 대고 요 사이즈만큼 요 합병 사이즈만큼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두 개가 뭐라 그러냐 대퇴근막 장비라 그래요. 여기 어떤 때 다리가 아플 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퇴근막 장근이라. 그리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요 밑으로 쭉 바깥쪽 밑으로는 뭐 있느냐 이거는 장경인대라고 해요. 장경인대가 여러분 사진에 있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바깥쪽 라인이 뭐냐 장경인대. 그래서 이쪽 바깥쪽이 이쪽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온다고요? 무릎이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 그래서 뭐가 오른다? 오다리가 된다. 오다리가 된다.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장요근을 눌러주 많이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장요근이란 복부에 붙어 있는 허리 근육이다. 허리와 골반의 하체를 연결해 준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은 장요근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적당한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다. 그게 런지 운동이라고요. 런지 운동. 예? 꼭 하셔요. 예, 런지 운동입니다. 그다음 네 발 달리는 짐승이 장요근이 짧아져서 직립보행이 안 된다. 사람은 직립보행이에요. 서서 걷잖아요. 왜 그러냐? 장요근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요. 그래서 기어다녀야 돼요. 자, 요추 전반이 아니고 전만. 오리궁뎅이 주범이고
예, 장요근의 기량은 대둔근과 햄스트링이다. 예, 장요근과 함께 이어진 대요근은 허리 12에서 허리 등 10에서 허리 5까지 이어진 추체 형절이 붙어 있다. 허리 신경이 지배한다. 이렇게 해주는데요. 장요근은 포인트로 뭐냐? 아, 허리가 아플 때 배를 눌러주는데 그 배를 어디 눌러주느냐? 배꼽과 옆구리 중앙에서 쭉 눌러주어라. 근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부터 눌러주어라. 이 장요근이 문제가 오면은 어디가 온다? 여기 근육과 여기 근육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무릎이 벌어져 가지고 오다리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다리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오다리이신 분들은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거 예. 하라 했어 제가. 이거 하라 했어. 자, 40분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복부는 넘어가고요. 19번 교근 광경근. 예, 교근 광경근은 구안하사. 예, 구안하사. 안면 마비가 왔을 때 여기를 풀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구안하실 때 여기를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21번 능형근도 했고, 그리고 광경근은 어디냐? 교근은 다 여기 아시죠? 광경근은 어디냐? 광경근이라는 근육은 여기 근육이 여기 목주름. 유일하게 성형이 안 되는 곳이 목주름이거든. 광경근이거든. 여기를 일명 뭐라 그런다고? 헐크 근육이라고 한다. 인상을 팍 쓰면은 여기 핏대가 딱 서올라요. 핏대가 올라요. 그래서 여기 근육을 헐크 근육이라 한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목에 스카프를 하는 이유가 목주름 안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광경근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여기 근육이 광경근. 여기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면 아주 얇은 근육. 그래서 뭘로 표현하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껌을 씹을 때 그 껌종이. 여러분 그 이슬람 우리 저는 그거 해봤거든요. 껌을 씹고요. 껌종이를 벗겨요. 은박지가 나와, 은박지가. 예, 은박지. 그러면 예, 은박지 나오면 그 은박지도 씹는 거예요. 예, 예, 은박지가 아니고 그 뭐죠? 하얀 그 종이. 그걸 씹으면 예, 기름종이 그때 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얇은 근육이다. 얇게 퍼져 있는 근육이 광경근이다. 여기 근육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능형근 했고 그다음에 23번에 중둔근. 중둔근이 중요한 근육이라 했죠. 엉덩이 근육 중에서 포인트가 중둔근이라 했어요. 23번 중둔근. 자, 엉덩이에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이 있다. 중둔근은 허리 통증과 연관이 있다. 줄구. 허리 통증 무조건 중둔근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찾기 쉽게 해서 바지 뒤 주머니, 예? 바지 뒤 주머니 요 라인 여기를 어떻게 해요? 팔꿈치로 막 눌러요. 예, 누르시면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통증과 연관이 있고 우리 인체에 근막이 꼬인다. 우리 인체에 근막이 꼬이는 부위가 세 군데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두피, 배꼽, 중둔근 세 개. 근막이 꼬이는 부위다. 중둔근과 이상근이 있고 이상근이 약해지면 뒤뚱뒤뚱 걷는다. 중둔근의 특징을 보면은 고관절 회전 시 가장 큰 걸음을 걸을 때 다리 균형이 잡아주고 자 OX 다리 관리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근육이다. 하지의 근막이 꼬이는 곳이며 회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쭉 나가네요. 소변이 잘 나오고 오십견 등 인체 전신의 근육이 풀린다. 왜? 근막이 꼬여있으니까. 근막이 꼬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할 근육입니다. 디스크가 발생 시 중둔근, 허리 디스크가 오면은
이 중둔근이 약해져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짝꿍댕이가 온다. 짝꿍댕이. 또한 엉덩이 살이 빠지고 외형상 엉덩이 한쪽이 뒤쪽으로 빠져있는 현상이 생긴다. 중둔근 약화 시 한쪽 다리로 똑바로 서지 못한다. 예. 중둔근은 허리 통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예. 그래서 위치는 뒷주머니 여기를 팔꿈치로 눌러주어라.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대퇴근막장근, 대퇴근막장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벨트에서 한 뼘, 여기 라인입니다. 자, 여기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쩍벌렁. 예.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무릎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오다리. 예. 자, 외복사관과 연결된 하지 장경인데 연결되어 있으면 쭉 넘어가요. 읽어보다가 중간쯤에 나이가 들어서 대퇴근막장근이 약화되면은 대퇴골두가 가쪽 회전되어서 짝벌람이 된다. 무릎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 앉을 때도 무릎이 벌어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근육이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네. 여기 근육과 함께 어디? 여기 밑에 장경인데까지. 그래서 여기 근육을 많이 때려주고 눌러주면 마사지 해주면요. 사실은 엄청 아픈 부위. 여기 라인. 네. 그래서 무릎의 관절염이나 체형의 틀어짐, 특히 모다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묶고 앉는 것도 효과가 있다. 네, 대퇴근. 그 다음에 장경이 나오네, 장경이 나오죠? 네, 장경인데, 네, 장경인데 약화시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며 오다리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예? 오다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다 장경인데, 대퇴근막장근. 그러니까 이 바깥쪽 라인의 문제 약해지면은 무릎이 벌어진다. 무릎이 벌어져. 그럴 때는 무릎을 묶어요. 그리고 운동은 뭐 해? 이거 해, 이거.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봉공근은 넘어가요. 봉공근은 참고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근육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이 뭐냐? 봉공근이. 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봉공근이 영향이 오느냐? 제기차기 할 때.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가니까 제기차기 할 때 작용하는 근육이 봉공근이고, 안쪽이 약해지면, 아까 바깥쪽이 약해지면 무릎이 벌어지고, 반대로 안쪽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안짱다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X다리가 된다. 그래서 봉공근 약화 시 X다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벌어지고 오다리가 되면은 여기를 많이 때려주고, 여기 바깥쪽을 때려주고, 무릎이 붓고 안짱다리가 되면은 안쪽 여기를 뜯어주고, 여기를 뜯어주고.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 했었어요. 네, 거기를 해 주어라. 네, 그다음 쭉 반건양근, 비복근 있는데, 이상근 10분 동안 채웁시다. 이상근. 그만해요. 쉬어요. 빨리 뭘 쉬어. 이상근. 예. 이상근은 여러분 읽으셔서, 예. 이상근 운동은 좌골 신경통, 이렇게 팔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상근. 예. 뭐냐면 허벅지 쪽으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당길 때, 허벅지 뒤쪽으로 당길 때 이걸 뭐라 그러냐? 흔히 좌골신경 그래요. 이 좌골신경이 있을 때는 어떤 근육이 작용한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또 이 근육을 짧아져 있는 이 이상근을 늘려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근 속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림에. 예. 이상근 속으로 노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짧아지면 이 신경을 건드려서 이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늘려주는 운동, 이 운동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